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지금 안산에서 마인드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 배재호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불안과 불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되어 있다가 굉장히 심하게 악화되어서 병원으로 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안이 이제 뭐냐, 이렇게 불안이란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여쭤보면은 보통 이제 뭐 긴장되는 거, 초조한 거, 뭐 이런 거 정도로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느끼는 굉장히 막연하고 불쾌한 경험들을 통칭해서 이제 우리가 불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불안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부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예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뱀을 보면 이 뱀이 우리를 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뱀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미래를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몸에 전신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뱀이 있는 자리에서 그 불쾌한 느낌 때문에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는 굉장히 건강한 정상적인 신체적인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병적으로 이제 굉장히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산후불안의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제대로 못 키우면 어떡하지? 아이가 잘못 크면 내 잘못인가? 이런 식의 굉장히 안 좋은 미래를 예상하게 되고 사회적인 불안의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하는데 취업을 하는데 업무를 제대로 못하거나 시험을 망쳐서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내 미래가 불안정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불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 심해지면은 오히려 그런 대처에 있어서 더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원래 잘할 수 있던 일들도 못하게 되고 잘 받을 수 있던 점수도 못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더 큰 피해를 낳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라는 거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느낄 수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치르는 시험이나 뭐 운전, 취업, 뭐 사회생활, 뭐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 있는 당연한 감정이고요. 바퀴벌레나 우리가 뱀을 봤을 때 그런 동물들 그리고 아니면 높은 곳, 갇혀 있는 곳, 무서운 곳, 비행기, 기차, 전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 불안이란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강도나 지속 시간이 이제 심하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불안의 강도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미래를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올라가면은 심장이 좀 두근거린다던가 좀 어지럽다던가 호흡이 조금 가빠진다던가 아니면 식은땀이 좀 난다던가 뭐 손이 조금 떨린다던가 하는 가벼운 증상을 겪게 되고 거기서 좀 피하려고 하는 정도의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만 심한 사람들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뭐 높은 뭐 열차나 아니면 놀이기구를 타는 것만으로도 기절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을 우리가 몸에 해가 될 정도로 심해지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런 자극들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도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데요. 누군가에게는 바퀴벌레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뱀,
누군가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귀여워하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등에서도 심한 불안을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취업, 아니면 출산, 육아, 뭐 지금 같은 발표, 아니면 갇혀 있는 곳, 높은 곳, 비행기, 기차, 터널, 아니면 운전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한 불안을 느껴서 운전을 못하게 된다던가, 기차를 못 타게 된다던가, 비행기를 못 타게 된다거나 하는 불안을 아주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이라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막연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 감정은 신체적으로 전이가 되어서 신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한이나 두통, 숨막힘, 아니면 이제 목이 쫄린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손발이 떨린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지러움을 경험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절이 일어나기도 해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게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증상이 불안 때문에 생긴 건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게 큰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 겪으시는 분들이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게 내 몸에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응급실이나 아니면 어떤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검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이 불안이나 신체 증상들을 방치하게 되는데, 이게 방치되면은 불안이라는 거는 점점 악화되어서 다른 증상이나 다른 병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데 아주 무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지속이 되면은 당연히 몸과 마음이 긴장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하게 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여력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예민해지게 되고, 더 예민해지니까 불안은 더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직업이나 일상에 더 큰 지장이 생기고 실제적인 피해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안을 적절하게 관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불안을 스스로 조절을 해보고 그게 조절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치료가 두렵다는 이유로 기타 건강 보조제나 아니면 어떤 민감요법에 의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정도 심한 불안에서는 효과가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는 이제 노력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감에 더 빠지게 되고, 가족들 간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좌절감 때문에, 갈등 때문에 우울증으로 더 빨리 진행되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불안을 유발한 다양한 원인들보다 이 불안 증상 자체를 나중에는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의 감정에 완전히 잡아먹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증상들, 특히 목이 졸린다던가 심장이 막 빨리 뛰다던가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 그런 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통증이나 두통의 경우에는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숨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본인이 병원에서 어떤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다음에 자기가 이런 증상 때문에 본인이 죽을 수 있다, 본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까지 동반이 되면서 생활 전반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그에 따른 신체 증상들이 실제적으로 몸에 이상이 없고 내 몸에 어떤 이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안심하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는다, 이런 안심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불안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그냥 의사가 절대로 그 증상 때문에는 죽지 않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은 감정으로 시작이 돼서 여러 신체 증상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길목 중간에서 처음으로 보통 반응하는 신체 증상들이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다른 여러 신체 증상들로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증상은 이제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안심하는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두고 5초나 10초 간격으로 이제 깊게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은 이 불안 증상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좀 빨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불안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안을 일으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기가 불안한 증상을 느끼는데 왜 불안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 증상 자체에 집착을 더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불안 증상이 정말 실체가 있는 건가? 정말 원인이 맞나?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되새겨보고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장난감 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렇게 장난감 뱀은 실체가 없는 뱀인 거죠. 실체가 아니거나 실체가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건 아닌가 하고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실체가 없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아까 실체가 없는 불안 말고 실체가 있는 불안이라면 그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미래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얼마냐 이런 거를 한 번쯤 이렇게 차분하게 계산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산부의 경우에는 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 불안이 급격하게 올라간 양상을 보이는데 그 불안의 이면의 한가운데에는 보통은 나는 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 나는 무능한 엄마다. 나의 아이의 미래는 잘못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부 내가 질 것이다와 같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비이성적인 가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진짜로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차근차근 감정들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하나둘씩 따져다 보면은 그것이 좀 희박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내 감정이 좀 과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불면은 정의가 필요한데 불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 제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업가들이 자서전이나 이런 데서 자신은 평생 4시간밖에 잠을 안 자도 충분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의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5시간을 자고도 완전히 이렇게 하루 종일 멍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4시간만 자고도 하루 종일 쌩쌩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이 몇 시간을 자니까 내가 몇 시간을 못 자서 몇 시간을 더 자서 이게 불면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불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잠의 어떤 문제로 해서 내 낮생활, 내 일상이 지장을 받느냐 아니냐 이거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잠의 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면 증상들이 있는데 잠이 드는 시간이나 잠이 깨는 시간 아니면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다양한 불면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처럼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밤 10시, 11시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에 그림처럼 깨서 아침까지 다시 잠을 못 자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10시에 자서 자는 동안 푹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는 동안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코골이를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뒤척임이 심해서 불면증에 진단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불면증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면이 중요한 이유는 정신과에서 다루는 정말 모든 병의 증상에 불면이 포함이 됩니다. 불안증, 우울증, 단순한 스트레스 아니면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같은 심한 정신질환에서도 불면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중간에 불면 증상이 동반이 되고 이 불면 증상으로 해서 원래 있었던 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확장되고 진행되는 양상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내가 휴식을 못 취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험을 망치거나 내가 내일을 망치거나 이런 식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불안증으로 확장이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양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큰 시험이나 어떤 발표를 앞두고 흔히들 볼 수 있는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불면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가장 이제 흔하게 시도하시는 방법이 이제 술입니다. 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증도 마찬가지인데 술 자체가 이제 불안을 감소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연코 최악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정신과 치료를 이제 주저하시다가 병원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왜 정신과에 오시는 거를 진료를 받는 거를 주저하셨냐, 왜 걱정하셨냐라고 이제 저희가 여쭤보면 보통 이제 상당수 대답이 정신과 약이 뭐 중독이 될 것 같다, 정신과 약이 몸에 안 좋다더라, 정신과 약을 먹으면 뭐 어떤 병이 걸린다더라,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들의 최악의 선택이 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내성이 아주 쉽게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한 잔 먹고 긴장이 완화되고 잠이 잘 왔던 것들이 금방 반병,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뭐 이제 안주를 안 먹게 되고 나중에 밥도 안 먹게 되고 술만 마시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음주 중독으로 직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술 자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영향들, 막 간암이나 간경화, 간경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전반적인 몸에 굉장히 심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원래 갖고 있던 불면이나 불안의 증상 말고 이 음주 자체 때문에 뭐 심각한 신체적이나 직업적 아니면 가족관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정말 흔하게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술로 불면이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불면을 그러면 치료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불면이라는 거는 불면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불면 그 자체를 타겟으로 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양한 원인들, 그런 정신질환이 원인이라면 정신질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 원인들,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접근해서 그 원인을 없애주는 것,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가 주로 진료실에서는 이제 환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 하나에만 집착해서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뭐 수면제를 먹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한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 의존증이나 수면제로 인한 어떤 이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원인을 꼭 찾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면을 겪고 있을 때 진료실에 오지 않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몇 시에 잠이 들던 간에 정확한 시간,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고 침대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처음 한 2, 3일 정도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방법인데 금방 자리 잡게 됩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앓으시는 경우에 주중에는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게 되고 그러면 주말에는 막 늦잠을 막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몸이 내가 지금 언제 잠들어야 되고 언제 깨야 되는지 리듬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리듬이 더 망가지게 되고 불면증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7시면 7시, 8시면 8시, 9시면 9시, 주말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몇 시에 잠이 들던 간에 아예 전혀 잠을 못 잤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서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이 이 시간에는 자는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에 맞춰서 호르몬 분비나 여러 가지 몸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이 드는 것도 제 시간에 맞춰서 잠이 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해외여행 같은 데 가셔서 시차 적응을 겪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에 누워서 어떤 뭔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분들에게서 정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인데, 자기 전에 보통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이런 그림처럼 스마트폰을 계속 보시게 되죠. 보통 이제 여기 오른쪽 귀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이걸 계속 이제 확인해 가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침대는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더라도 침대 밖에서 나와서 가능하다면 침실 밖으로 나와서 뭐 TV를 보든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활동을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하는 게 중요하고, 활동을 하다가 졸린 느낌이 올 때 그때 다시 침대에 가서 눕고 잠을 청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머리가 침대는 잠만 자는 공간이다,
침실은 내가 잠을 자는 공간이구나, 휴식하는 공간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고, 그래야 좀 푹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가, 내 뇌가 침대를 어떤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몸을 계속 깨우려는 이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도 해쳐지고, 잠도 잘 못 들고, 입면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저 멀리 치우시고, 시계도 저 멀리 치우시고,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여기 옆에 두고 본인이 잠을 잘 못 자면은 이렇게 계속 시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시계를 확인하면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잤고 몇 시간을 못 잤고 이런 것들이 탁탁 계산이 되면서 오히려 더 불안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 시계나 스마트폰을 멀리 다 치우시고, 알람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위치에만 놔두시면은 오히려 잠을 자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침대에서 이제 뒤척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그림처럼 침대에서 굴러다니면서 뒤척뒤척 하게 되는데, 그럼 점점 더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다.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내일 일을 망치겠지, 내일 시험을 망치겠지, 뭐 이런 식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불안감이 커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증에 몸의 자율신경계를 더 활성화시켜서 계속 이제 몸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잠을 못 자고 더 이제 망가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누워서 이제 어림잡아서 잠을 좀 청해보다가 잠이 안 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대에서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뭐 몇 시간이 걸리든 조금 잠이 좀 졸리다라는 느낌이 들 때 다시 침대에 가서 잠을 청하고, 그때 다시 또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고, 이런 식의 반복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잘못되게 자리 잡게 되는 습관이, 내가 어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뭐 어제 못 쉬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누워서라도 몇 시간을 생활해야 된다. 누워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잘못된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막 11시, 12시에 원래 평상시 주무시던 분들이 뭐 9시, 8시만 되면 침대에 가서 탁 누워서 막 밤새도록 누워서 대굴대굴하고 지내고, 그러다가 더 악순환으로 빠지는 경향을 아주 흔하게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뒤척이시면 안 되고 무조건 활동은 나와서 하는 거다. 그런 인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침대에 누웠을 때 이제 긴장을 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폰과 같은 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불안편에서 나왔던 그런 깊은 호흡을 가다듬는 거, 이런 심호흡을 하는 것도 이제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아니면 잠이 들기 전에 적당히 따뜻한 온수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거나 하는 방법도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고, 저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방법, 근육이완법인데,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불을 덮은 상태로 발가락에 힘을 꽉 10초 동안 주고, 그거를 다시 10초 동안 풀고, 10초 동안 주고 10초 동안 풀고, 그것들을 이제 뭐 다리나 가슴, 골반, 뭐 팔, 손, 목, 뭐 얼굴까지 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몸의 전반적인 긴장이 확 풀리면서 좀 깊은 수면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불면이 심할 때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상하고 잘못된 습관들이 마구마구 개발되어서 생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어떤 조절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는 불면은 반드시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과 방문이나 병원 방문이 너무 꺼리껴지고 어렵다, 그러면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안내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도움을 드리려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꼭 도움을 좀 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그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면과 불안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증상에 호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